안녕하세요. 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2050 거주 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의 저자는 데이비드 월러스 웰즈라는 분이 쓴 책이고요. 그리고 출판사는 추수반, 청림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그 서평단으로 이번에 제가 선정이 되어서 받아서 본 책입니다. 뭐 서평단 신청을 할 때, 이 책은 꼭 내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좀 간절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번에 이거 제가 읽게 된 이 책은 그 기후 위기나 뭐 기후 변화 이쪽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공부를 하고 또 자격증을 또 하나를 취득한 상황이라서 이 분야의 책은 꼭 한번 내가 봐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했던 책인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선정이 되어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이 책은 제가 지금까지 이제 그 봐왔던 어떤 뭐 기후 위기나 뭐 그 환경에 관련된 책의 그 어떤 분량보다도 아주 좀 많은 분량의 어떤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수록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이 내용들이 정말 아주 뭐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기사들, 사건들, 이런 것들을 아주 사실적으로 잘 이렇게 묘사한 그런 책이라서 책을 보다 보면 그 기후 재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더 피부로 이렇게 와닿게 되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책입니다. 뭐 이제 대부분 보면 그 기후 위기나 환경에 관련된 그 이제 책들을 보면 하나같이 이제 다 공통적으로 잡는 게 뭐 환경 오염에 대한 것들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물 오염이나 또 대기 오염이나 또 뭐 산림 파괴되는 어떤 이런 것, 이런 부분 여기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조금 특이하게 본 것은 이런 그 부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심지어는 여기는 보니까 이제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오는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피해적인 것, 이런 것까지도 여기 이제 수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잠깐 이렇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저자가 얘기합니다. 기후 변화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충격적인 영향은 또 있다. 란셋에서는 기후 변화가 우울증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힌다. 데이터를 보면 기온과 습도가 상승할수록 정신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밖이 더울수록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크게 늘어나기도 했다. 특히 조현병 환자는 기온이 높을수록 입원율이 훨씬 높아졌으며 입원한 병원 내에서조차 병실 온도가 높을수록 증상이 심각해졌다. 폭염은 그 밖에도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 같은 질환을 악화시킨다. 이렇게 이제 뭐 서술을 하고 여기 보니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기온 상승은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어떤 대목들을 짚어준 대목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좀 신선하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어떤 나왔던 그 기후 위기, 기후 재난 뭐 이런 관련된 책들에서는 인간들의 어떤 그런 어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심리적으로 미치는 어떤 이런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한 그런 대목들이 없는데 이 책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참 내용이 참 다채롭게 수록되어져 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뭐 이제 폭염 있지 않습니까?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폭염이 왔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떤 건강상의 문제도 있지만 이 경제 성장에 어떠한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대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컨대 이제 폭염으로 인해서 철로가 열을 받아서 휘어지기도 하고 또 폭염 때문에 기온이 지나치게 올라가 비행기를 띄우는 공기 역학이 망가지면서 공항에서 이륙 금지 조치가 취해지는 일도 발생하게 된다. 뭐 이런 대목들, 그런 사례들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군데 제가 이제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부분 이제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오는 어떤 그 뭐 물 오염 또 물 부족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한 대목인데요. 여기 보니까 지표면의 71%는 물로 덮여 있다. 그중 2% 남짓이 맑은 물이며 대부분은 빙하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다시 그중 1%만이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는 추산하듯 궁극적으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 가운데
0.007%만이 70억 인구를 먹이고 지탱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예, 그러니까 이 기후 위기나 기후 재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중에 이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 세계 이제 각국에 미치는 어떤 그런 악영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뭐 짚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주목하면서 봤던 내용 중에 관심 있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뭐 산불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죠. 여기 보면 산불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돼 버렸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린란드에서는 2017년에 화재로 피해를 입은 면적이 2014년에 비해 10배 증가했다. 스웨덴에서는 2018년에 북극권에 속하는 산림 지역이 불에 타 사라졌다. 예. 그리고 요 대목, 요거는 제가 이제 몰랐던 부분인데요. 요 대목도 저는 아주 관심 깊게 봤습니다. 화재가 발산하는 검댕과 재가 육지에 내려앉아 빙상을 검게 만들면 빙상이 더 많은 햇빛을 흡수해 더 빨리 녹아내릴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위험성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잦은 산불로 인해서 이 재나 그 숯땡이 뭐 그 검은 그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가 날려서 그 빙상 위에 이제 그게 떨어지면서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이게 그런 것들이 그 햇빛을 더 빨리 더 많이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동적으로 이제 이 얼음이 빙상이 이제 막 녹는 속도가 빨라진다.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 아주 저는 뭐 그 관심 깊게 봤고요. 그래서 이 책에는 보면 총 이제 그 12장의 그 자료가 뭘로 이루어졌냐면 그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어떤 그런 자료하고 또 10여 년 동안 그 어떤 명망 있는 학술지에 실렸던 그 수백 편의 논문 자료를 근거로 해서 발췌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환경에 관련해서 또 기후 재난에 관련해서 이렇게 좀 공부하실 분들한테는 아주 뭐 상당히 그 도움이 될 만한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여기 또 뭐 산림 고사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림 고사 현상이 더욱 심화돼 악순환이 이어진다. 기온이 높아지면 산불이 더 자주 발생해 나무가 더 줄어들고 나무가 없어지면 탄소 흡수량이 감소하며 탄소가 처리되지 않으면 그만큼 지구가 더 뜨거워져서 다시 산불이 이어진다. 그래서 뭐 이 기후 대목임 현상 같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디 그 다른 그 교수님의 강의를 듣다가 이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산불이 이제 많이 지금 발생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 바닷가 해안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산불이 발생이 되어지면 이 해안 바람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불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빨리 이제 그게 번져버리죠. 그 특히나 그 강원도 뭐 양양 쪽에 이제 그 산불이 이제 막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그 산림들이 타면서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뭐 그 숲을 그 산림도 다 망가지고 훼손되어지는 그런 커다란 문제도 있지만 또 그게 그 양양 그 주민들한테 아주 직격탄으로 오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송이버섯을 이제 그 채취를 못한다라는 거죠. 산불이 나버리면.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야 송이버섯이 뭐 그렇게 뭐 큰 타격이냐 그러는데 이 송이버섯 시장이 또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불이 한번 그렇게 나서 산림을 다 태워버리면 그 송이버섯을 채취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제 또 생계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제 또 직면하고 또 그쪽 시장이 완전히 또 마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제가 이제 또 어떤 그 뉴스에 보니까 뉴스에서도 산불로 인해서 이제 산림이 다 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장마철이 돼서 폭우가 쏟아지면 문제는 그 빗방울이 바로 그 민둥산으로 이제 흙 있는 데로 떨어지다 보면 이게 이제 그냥 뭐 산사태로 그냥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엄청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는 이유는 나무가 그나마 그래도 좀 있어줘야지 이 빗방울이나 뭐 폭우가 쏟아져도 그 나무가 우산 역할을 좀 해주면서 물을 분산을 시키면서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문제는 이 나무가 없어버리니까 민둥산이 돼버리니까 산불이 나서 민둥산이 된 상태니까 우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나무가 없어버리니까 빗방울이 바로 이렇게 흙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산사태로 이어져서 아주 뭐 인명 피해도 생기기도 하고 인간에게 또 치명적인 그런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런 그 내용도 제가 그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뭐 확실한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그 어떤 그 지구의 어떤 그 기후 변화와 기후 위기를 통해서 지금 뭐 이미 기후 재난에 이제 들어간 상황은 확실해진 상태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도 뭐 이제 그 장마철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장마철을 맞이했는데 과연 이제 또 우리가 또 얼마나 뭐 또 비 피해를 입지 않고 잘 넘어가느냐 이것이 이제 관건이 되어지긴 했는데 그 제가 또 어떤 그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의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그분은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그 외래종 식물들도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 외래종 식물이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니까 뭐 없애야 된다, 잘라야 된다, 뽑아버려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외래종이 또 생명력들이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외래종을 그렇게 죽일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식물들은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인간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식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또 이렇게 잘라버리거나 없애버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를 듣고 그 얘기를 이제 듣고 저도 이제 그 저희 동네 공원을 이제 자주 산책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보면 이제 그 뭐 여름철 이제 그러니까 한 6월쯤에 한번 전체적으로 그 공원의 뭐 풀들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에 이제 뭐 살던 그 새집도 있을 테고 또 뭐 짐승들도 곧 풀숲에 들어가서 살고 집을 짓고 있었던 동물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간들이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그래 제초 작업을 하고 그 풀을 다 깎아버리는 것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동물들한테 아주 치명적인 어떤 영향이 가고 또 동물들한테 치명적인 어떤 그런 악영향을 주다 보면 고스란히 결국에는 언젠간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어떤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면 이 책은 필독서로 봐야 되는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조금 전에도 그 언급을 해드렸듯이 예, 책에 뭐 아주 다양한 그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심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어떤 그런 환경에 관련된 책은 거의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이제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서 이런 대목이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신선하고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이 저자가 예, 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그 말을 인용을 한 대목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인용을 했네요. 우리에게는 차선책으로 택할 행성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계획도 있을 수 없다. 예, 이 말 참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마음에 좀 새기고 지금부터 이렇게 어떤 그 환경을 위해서 또 자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집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50 거주불능 지구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에 제가 또 좋은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